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빚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빚 권하는 사회에 빚이 있으면 노예가 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리하게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빚을 지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들, 그리고 평상시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피를 판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이죠. 실제로 과거에 매열 행위를 해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일도 많았죠. 이게 결국에는 빚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들이죠. 앞으로 기준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1.25%인 상태인데도 시중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쟁이들이라고 무지하게 심한 금리를 요구하죠. 금융권들은 불안하다면서 상한의 위험이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금리를 올리죠. 그래도 빚쟁이들은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앞으로는 전 금융권들이 개개인의 신용점수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연체하고 놓치면 그냥 점수 하락시켜서 중금리 대상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저금리가 편하고 쉽죠. 좋죠. 그렇지만 저금리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빚지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죠. 요즘 세상에 빚 안 지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빚은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명품 살 때도, 자동차 살 때도, 가전제품 살 때도 할부로 사게 만듭니다. 할부로. 그러면은 그 할부가 어느샌가 되돌아보면 자기한테 꼬리표가 돼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여행도 다녀야 되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은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옷도 괜찮은 거 입어야 되고, 패션 잡화 품목들도 한두 개쯤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필요한 게 너무 많죠. 벌어들이는 돈은 뻔한데 쓸 곳은 많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면 빚쟁이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거죠. 약간의 작은 빚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빚지는 습관, 빚에 젖어들면 그게 무서운 거죠. 금세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 모으기가 쉽습니까? 한 달에 50만원 모으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근데 반대로 한 달에 50만원 더 쓰기, 한 달에 100만원 더 쓰기는 일도 아니죠. 그냥 조금만 생각줄을 조금이라도 그냥 놔버리면 소비 50만원, 100만원 넣는 건 일도 아니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무리하게 연끌 비투한 이들은 투잡, 쓰리잡, 포잡, 미친듯이 더 일을 하고 맞벌이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덩달아서 같이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겨우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편하게 돈 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연끌해서 주식 투자하면 그냥 몇 억은 그냥 쉽게 번다고. 갭 투기하면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방에 1억 이하의 아파트들 1000만, 2000만원만 이렇게 갭 투자하면 돈 쉽게 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에 또 현혹되어서 또 빌립니다. 빚집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죠. 겉으로는 부자가 된 것 같죠. 내 통장에 당장 쓸 돈은 없는데 그냥 계속 공지에 몰리는 거죠. 자존심을 끌어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지르게 만듭니다. 너는 이런 가방 없지? 너는 이런 차 없지? 되게 찌질하게 인생을 왜 그렇게 지루하게 사냐, 무료하게 사냐, 좀 다이나믹하고 좀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넘어가서 빚쟁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강제로 성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65세 은퇴가 아니라 75세, 70세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사실상 몸이 아파서 몸이 망가져서 병원 신세지기 직전까지 일한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야 되는 거죠. 청소하러 가고 배달하러 가고 뭐 여러가지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 빚쟁이가 되면. 강제로 성실해진 탓에 선택권 따위는 없습니다. 파산하려고 해도 파산을 안 받아주죠. 왜? 금융권들이 그 사람에게, 빚쟁이들에게 돈을 뜯어가야 되니까요. 파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저는 미국의 노마드랜드라 그래서 집을 잃고 차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안쓰럽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그래도 한국의 빚쟁이들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거더라고요. 그들은 집은 뺏겼지만 나머지 것은 그래도 더 이상 빚을 물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빚지게 되면 집을 뺏는 건 당연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미래의 소득, 미래의 노동력까지 다 뺏어가죠. 빚의 굴레에 가둬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미국의 노마드랜드처럼 차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안 놔둔다라는 거죠. 매우 무섭고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빚을 지고 그 빚을 감당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금융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더욱 악랄하게 착취합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원, 천원 저쪽에서 모으면 그 돈이 곧 나의 인생이 됩니다.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에이, 뭐 고작 1,000원 가지고, 에이, 고작 10,000원 가지고, 아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1,000원, 그 10,000원 때문에 우리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빚쟁이의 삶은 절대 좋은 삶이 아니다 라는 걸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빚을 심하게 진 사람들은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폭증하죠. 주식하다 돈 날리고 목매고 가상화폐하다 폭매항에서 뛰어내리고 부동산 투기에서 대출이자 원금 상하는 게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하고 한둘이 아니죠. 그렇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집중하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없죠. 매일이 롤러코스터라 조용하게 지낼 수 없다는 얘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지금도 주변에서 빚을 권하고 있죠. 앞으로는, 나중에는 빚을 지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 재직증명서는 당연한 거고, 건강증명서, 재무상태증명서, 그리고 뭡니까? 각종 온갖 자료들을 다 요구할 거라는 거죠. 빚진 삶에 갑자기 잠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직장도 건강증명서와 재무상태를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갑자기 잠적해서 직장에 피해를 입힐까, 직장에서 횡령 같은 범죄를 저지를까봐 우려해서 그런다라는 거죠. 원금 상환이 되면 빚쟁이들은 궁지에 몰리죠. 이제 올해, 내년 대출을 되게 깐깐하게 해주고 대출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쓰러지고 빚을 부른다고 또 빚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빌릴 데가 없어서 또 궁지에 내몰린다는 거죠. 아무리 소리쳐도 살려달라고 얘기한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빚을 지면 금융도의 신세가 되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대로 빚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어떻게든 현재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빚지고 끄떡없다고 거드름 피우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빚지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 빚진 사람에게 빚이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가 다 몰락하는 거다. 절대 빚이 희망이 될 수 없다. 오직 저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빚권하는 사회, 노예를 만들려는 기득권들의 수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무리하게 빚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활기차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